안녕하세요, 코아이티 조피디입니다. 저희는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나스 구축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의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사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나스 도입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느낄 수 있죠. 저장 용량이 비교적 적은 투베이라고 해도 나스 본체만 몇십만 원이고 또 따로 사야 하는 하드디스크 토탈 비용만 따져도 나스 본체 비용과 비슷해지거나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둬야 할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나스를 도입한다면 현재 자신의 환경에 맞는 제품으로 구축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족스럽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나스를 도입하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은 부분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놀로지 나스는 제품마다 사양이 다양하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규모 20명 미만인 경우 CPU는 최소 듀얼코어와 메모리는 512MB 이상의 모델을, 20명에서 50명의 규모에서는 최소 쿼드코어, 메모리는 1GB 이상의 모델을, 100명 미만에서는 헥사코어, 메모리는 4GB 이상의 모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용 용도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대략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램은 확장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VMM과 도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확장을 안 해도 됩니다. 동시 접속 사용자가 많지 않다면 램 같은 경우 증설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또 만약 혼자 사용한다면 시놀로지 제품 기준으로 램은 1기가로도 보통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써보고 그 이후에 그래도 램을 추가해야겠다고 느낀다면 해당 나스 제품에 기본으로 장착된 램 클럭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나스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내 나스 서버에 연결해서 보관 중인 자료를 사용하고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외장 하드를 들고 다니는 게 속도도 더 빠르고 편리할 겁니다. 인터넷 속도는 나스를 내부 네트워크에서 연결할 경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외부에서 나스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나스 쪽이든 사용자 쪽이든 인터넷 속도에 영향을 받겠죠. 궁극적으로 속도를 늘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나스 자체의 하드웨어 사양과 인터넷 속도가 중요한데요. 인터넷은 최소 500메가, 하드웨어는 최소한 듀얼코어급 이상의 기가비트 이더넷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외 나스를 사용하는데 속도를 하나하나 따진다면 파일 용량, 사용자 수, 랜 카드, 케이블 상태, 허브, 공유기,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램과 SSD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내 환경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놀로지 나스 제품 중에 일부는 확장 유닛을 통해 베이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납품되는 DS923 플러스로 예를 들면 제품 자체는 4베이지만 나중에 용량이 꽉 차면 5베이가 달린 확장 유닛을 사서 9베이로 쓰면 좋겠죠. 물론 이렇게 용량을 증설하는 사용자도 있지만 또 다른 사용자들은 확장 유닛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확장 유닛의 가격이 일부 나스 제품의 가격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확장 유닛을 살 바에 나스를 하나 더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이드 구성의 경우 나중엔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나스를 구축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구성인 레이드 1과 레이드 5만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레이드 1은 미러링으로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1대1 방식으로 각각 기록하는 구성입니다. 디스크 2개 구성으로 하나의 디스크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복제된 나머지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 가능한 용량은 반절이 되기 때문에 저장 용량당 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이드 5는 데이터를 여러 디스크에 분산해 저장하고 하나의 디스크에는 페리티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장점은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나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며 용량 효율이 높아서 디스크 개수가 많아질수록 효율이 올라갑니다. 최소 3개의 디스크가 필요하며 단점은 하드디스크 교체 후 리빌딩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레이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게 맞는 구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레이드를 구성할 때 동일한 디스크로 구성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레이드를 구성한다고 디스크를 더 사게 되면 특히 개인 입장에선 그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인프라적으로 돈을 들여서 완전한 데이터 환경을 구성할 생각이 없고 그냥 나스 자체 기능이 필요해서라거나 혹은 24시간 동안 이 나스가 동작하지 않으면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레이드 구성은 하지 않고 평소에 백업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드는 백업이 아닙니다.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기술이지 데이터 보존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용도에 맞춰 레이드 구성을 결정하고 레이드 볼륨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레이드를 사용할 때는 파워를 넉넉하게 사용해야 오래갑니다. 나스를 사면 꼭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드디스크입니다. 나스의 하드디스크 종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저장용으로 SSD를 사용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명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거든요. 어떤 나스 사용자는 DS720 플러스를 운영 중에 SSD를 캐시로 썼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TBW가 100을 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장용으로 쓰면 더 하겠죠. SSD가 성능이 더 뛰어나지만 네트워크 환경의 속도 한계로 SSD보다 저렴한 하드디스크 성능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납품 출장을 가다 보면 콘센트나 공유기의 램포트가 부족해서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족한 만큼 결국 또 공유기와 같은 관련 장비들을 사야 하는데요. 결국 예상한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특히 소규모 구축 같은 경우 전기나 포트에 여유 없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스를 설치할 때 램포트가 부족하거나 콘센트가 몰려있다거나 부족하거나 여러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유로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품 모델과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드디스크 회전이나 쿨링팬이 돌아가는 정도의 소음은 있기 때문에 조용한 사무실 아니면 설치 환경이 좁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것 같다면 나스를 설치할 위치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주로 개인용이나 작은 규모 같은 경우 타워형 형태로서 공유기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설치를 하지만 여러 개의 나스 장치가 가용되는 경우 렉 마운트에 거치되는 제품인지 이런 부분 또한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파워 서플라이는 나스든 서버든 가장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치인데요. 두 개의 파워 서플라이가 달리고 파워 이중화가 가능하다면 무중단으로 가동할 수가 있죠. 지금 내 환경은 무중단으로 장비 운영을 꼭 해야 하는 환경인데 지금 보는 제품은 전원 공급 장치가 2개 이상 장착이 되지 않아서 파워 이중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이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죠. 이렇게 나스 제품을 도입할 때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려봤는데요. 저희 코아이트는 개인과 가정을 위한 소규모 나스부터 기업의 대규모 시스템까지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나스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고객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나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해드립니다. 나스 구축뿐만 아니라 보안과 백업과 같은 IT 솔루션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 설명에 있는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말씀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